때문에 그게 이상한 것 같아요. 정부가 일단 돈을 엄청나게 주고 그다음에 딱 그 성과가 좋은 걸로 나오는데 그걸 이제 정국하는 수준에서는 그만큼의 지원도 안 되고 이러더라 하니까 결국은 대개는 실패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아마 이제 그 스스로가 자기가 돈을 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치과 의사들을 뭔가 하는 형태일 경우에는 사실 이런 형태가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보면 국가가 이제 재정 추계에서 제1대구치, 제2대구치, 뭐 실럼트 확대한다든지, 뭐 그 의치 같은 거 확대한다든지 이런 거 보면 정부가 계획한 게 전혀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뭔가 우리가 이후에 있어서도 시범 사업 얘기하고 주장을 할 때 좀 이런 방식의 어떤 시범 사업이나 뭐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할 때는 한번 그런 걸 주장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한번 역사적으로 쭉 조금 살펴보면 1999년에 토니 블레어가 이제 영국 그 하원에 가가지고 이제 의료 개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걔들이 그 NHS 플랜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부에서 그러니까 NHS하고 더불어서 만들었던 거고 거기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치과 의료 체계로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출발이 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문서화가 이거였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는 이 목차 중에 보면 이 세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세기에 영국이 그 가장 성공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의 보건 체계를 바꾼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보험이었다가 그리고 국가가 전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로 바꿨던 국가인데 그 국가가 한 60년 정도 운영을 50년 정도 딱 운영한 거죠. 50년 딱 운영해보고 나니까 영국에서 있어서의 치과 의료는 딱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라고 결국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에 있어서 애초에 NHS가 내걸었던 게 이제 영국이라고 하는 국가 내에서는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걸 또 무료로 제공을 하도록 해가지고 영국 모든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게 결국 슬로건이었던 거거든요. 미국은 치과 의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50년 운영해봤더니 가장 큰 문제는 이거더라라고 여전히 제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얘기는 이게 세 번째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이거하고 이거의 문제 때문에 이게 결국은 그다지 영국의 NHS 치과 의료가 전체 영국민의 구강 건강을 증진시키고 뭐 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자료였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어서의 질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치과 의료의 질이라고 하는 걸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치과 의료의 질이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하듯이 더 나은 재료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뭐 더 나은 진단 기구를 만들어서 진단법을 개발해서 결국 치료 중심으로 계속 질을 향상시키면 그게 질이 높아지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계속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질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고 그 질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영국의 의료 체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갖게 됐다. 이렇게 진단을 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에서 50년 해봤더니 접근성의 문제와 질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구강 건강을 향상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이 보고서였다라는 겁니다. 뭐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그게 좀 전에 보고서가 2000년 보고서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그 다음 단계인 거죠. 그 다음 단계에 그러면 그렇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접근성을 문제를 해결하고 질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서 구강 건강을 향상을 시키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어떤 부분에 뭔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그 문제 제기에 있어서의 답은
1차적으로 이 세 가지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하기도 한 것 같은데, 공급자의 시각에서의 뭔가의 전달이 되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환자를 위한 형태의 뭔가가 돼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접근성의 문제가 해결 안 된 거는 여전히 계속 의료인 중심으로 뭔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어떤 구조, 방식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됐다라고 진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환자를 위해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보자. 환자 중심의 체계를 만들어보자 제안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환자 중심의 체계에 있어서 전달되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 자체가 뭔가 바뀌어야 이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국 접근성의 문제의 상당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또 하나 이제 기존에 있는 질이 아닌 새로운 질에 대한 고민. 여기에서 새로운 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앞쪽 보고서에 쭉 리뷰한 거에 보면 결국은 건강 증진과 예방이 결국은 다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 증진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치과 의사 직종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치과 의사가 그런 역할을 하되 뭔가 좀 그런 걸 더 담당할 수 있는 인력들을 좀 잘 개발을 해서 결국은 팀 형태로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치과 의사는 뭐 성실하게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어떤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뭔가 하더라도, 그러니까 같은 팀으로 있는 누군가가 구강건강 증진이나 예방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뭔가 하는 구조의 팀 형태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일단 제안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크게 이제 얘기를 하는 보고서를 낸 거를 우리가 역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2년 보고서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2002년 보고서가 나온 뒤에 애초에 이제 목표는 뭐 이후의 역사적인 사건, 뭐 역사 쭉 나열한 거를 나중에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도입을 원래는 2004년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9년도에 바꾸자 이렇게 얘기한 게 2000년 보고서 나오고 2002년 하고, 그 다음에 대개 PDS를 이용한 그 시범사업들이 2003년도부터 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2004년도에 세팅을 해서 뭐 예를 들면 2005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애초의 타임 테이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보니까 이제 2002년 자료를 이어가지고 이게 2004년도였던 걸로 이제 기억하는데, 아무튼 2004년도에 좀 더 구체화한 거죠. 환자를 위해서 그러면 더 구체화된 어떤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 거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바꿨을 때 실질적으로 치과 의사들과 치과 의료 팀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해야 이런 체계의 변화가 가능해지겠느냐라는 문서를 다시 2004년도에 냈던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게 되고 그 과정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2005년 초에 하기로 해놓고 영국 정부가 계속 미룬 거죠. 그러니까 뭔가 더 검토해 볼 게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미루고, 결과적으로는 시행된 게 이제 2006년도에 4월에 시행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애초에는 보면 2003년도에 시범 사업을 냈던 거는 주되게는 지불보상제도의 경우는 인구제를 주되게 시범 사업을 했었다라고 돼 있고요. 근데 이제 결국 2006년도에 최종적으로 영국 정부가 내놓은 방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UDA라고 하는 뭐 밴드제 형태를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비판이 많은 출발점이 되는 과정을 보였는데, 근데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일단 우리가 본 물건으로는 확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뭐 예측컨대는 제가 볼 때는 많은 치과 의사들이 반발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치과 의사들이 인두제를 잘 수용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면 뭔가 계속 반대의 어떤 흐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게 결국은 출간하는 시점을 1년간 미루게 된 계기도 됐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바꾸려고 하는
방향, 결국 환자 중심으로 가자. 그리고 환자가 보다 더 잘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전달 체계를 구현하자. 이게 하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방하고 건강 증진하는 방식의 질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쪽으로 가보자. 이 두 가지 정치는 그대로 가는데 이거를 굳건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 그 제도적인 변화는 결국은 재정적인 그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강제화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하는 메커니즘은 인두제 형태가 아니라 결국 뭐 UDA라고 하는 뭐 밴드제, 어떻게 보면 좀 포괄수까지 하고 행위별수까지 하고 그 가운데 정도 지점에 있는 형태를 가지고 뭔가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이따가 보겠고요. 그 사이에 이제 2006년도에 어떻든 간에 세팅을 내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바뀌어진 질이 제공이 돼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치과 의사나 치과 의료팀이 어떤 게 더 나은 질인 건지, 뭘 제공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를 수 있다라고 본 거고요. 뭐 시범 사업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가이드북을 낸 거죠. 일반 치과 의사들에게 개원이들이 볼 수 있는 가이드북을 이런 식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북의 핵심이 어떤 게 좋은 진료냐라고 하는 걸 냈던 걸 우리가 본 게 있고요. 그리고 거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 레진이 있는데 레진 중에 어느 계열이 더 좋고 이거를 캐비티 폼을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이게 더 나은 질입니다. 이런 형태의 내용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진단법으로 파노라마가 더 우월하고 어떤 거는 뭘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근본적으로 먹는 거와 관련된, 영양과 관련된 부분, 구강위생과 관련된 거, 불소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담배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손상과 관련된 거. 결국은 이 부분들이 치과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개입이 되고 변화가 돼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런 그 가이드북을 내면서 이제 전체 치과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노력을 했던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론적인 배경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하게 됐다는 거고, 그래서 주택의 역량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NHS가 스스로가 집단적으로 뭔가 하는 방식은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개인 치과에서는 이런 형태로 하면 좋겠다, 이런 가이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강위생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를 이 보고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도입과 더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치과 의사들이 했던, 즉 질병 중심, 질환 중심의 어떤 검진 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본 거고요. 그래서 저쪽 넌디 이 대학이죠. 이 대학에다가 이제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도입할 시점 해가지고 최종 보고서를 이제 전달을 받은 거거든요. 딱 시점이 보면 2006년 4월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체계가 될 때 바람직한 그런 서비스가 뭐다라고 하는 매뉴얼이 하나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매뉴얼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려면 기존과 같이 오랄 이그제미네이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충치가 C1이냐 C2냐 C3냐 C4냐 이렇게 한 뒤에 뭔가 해결하고, 그 다음에 파노라마 찍어가지고 본 레벨이 어쩌고 인트라오랄 찍어서 어쩌고 이런 형태여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오랄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용어로 굉장히 강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우리 치과 영역이 아닌, 의과는 이미 헬스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용어는 20세기 말년에는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과의 만성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당장의 혈압의 문제, 당뇨의 문제, 이걸 측정을 해서 그거에 따른 약 처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혈압이나 영양적인 문제, 운동적인 거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처한 사회경제적인 조건이 어떤지, 그 다음에 부모의 관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쭉 조사해서 개입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면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거기도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우리 치과의 영역에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이제 명확하게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영국 NHS라고 하는 의료 체계는 앞으로 이제 이런 오랄 헬스 어세스먼트를 기본으로 해서 그 사람의 위험 요인 중에서도 이제 치과에서 변화 가능한 위험 요인, 모디파잉 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찾아내서 그 사람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의 그 위험 요인을 점점 줄여주는 방식에 오히려 우선을 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기존의 치과에서 해왔던 치료 서비스, 뭐 이런 전문가적인 개입이 결합이 되는 형태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이제 이전에 우리 구강부문정책연구회에서 안흥청소년 치과 주치 검토하면서 냈던 거기에 이제 상당 부분의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런 개념에서 보면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용어를 이제 큐어 패스웨이 개념이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할 거고, 그거 결국은 핵심적인 거는 바꿔야 될 이 뭔가 해줘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꾸는 주체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환자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의료기관을 찾는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위험 요인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에 보면 다양한 베리언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치과에 와서 쭉 조사를 해봤더니 충치를 경험한 숫자가 여러 개가 있고 지금 C1 캐리어스가 있다. 그러면 이제 옛날 같으면 치과 의사가 이거는 충치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니까 불소도포를 자주 해주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뭐 불소도포를 뭐 3개월에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불소도포 받으시고 스케일링 하시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관리하는 형태였다면, 지금 이게 의미하는 바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왜 그 위험 요인을 줄여야 되는지 일단 납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납득을 하는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3개월에 한 번씩 불소도포를 받아야 되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 사람이 나는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불소 치약을 이용을 해서도 그걸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C1 캐리어스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결국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의 섭취하는 데 있어서의 설탕 음식을 많이 먹는 문제로 인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내가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줄여보겠다, 그리고 줄이는 과정 중에 전문가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3개월에 한 번씩 나와야 된다고 치과 의사는 주장을 하고 얘기를 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다 동의는 되지만 내가 3개월에 한 번씩 직장에다가 불소도포하러 간다고 얘기하고 빠져서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디어라는 방식의 직선형의 뭔가가 진행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환자하고 얘기해서 그러면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올 수 없다면 얼마만큼 나올 수가 있겠느냐, 조정을 내서 리콜 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환자가 실질적으로 정말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때가 뭐 예를 들면 6개월에 한 번, 내지는 1년에 한 번은 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1년에 한 번, 6개월 만에 한 번씩 왔을 때는 스스로가 어떤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더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개입들이 잘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게 이 보고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이제 치과 의사, 치과 의료 환경은 어떤 형태여야 되느냐, 이제 오히려 시나리오 1을 보면 오히려 이제 향후의 치과 의사들은 이런 상담하고 환자하고 얘기하는 구조가 아니고 다양한 그 사람의 정보를 모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마주대하고 서로 상의하고 소통하는 형태의 시나리오가 오히려 더 우선적으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IT, 요즘 얘기하는 ICT 있잖아요. 미래창조. ICT가 백업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런 체계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차트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이제 보시면 기본 개인적인 정보, 메디컬 히스토리, 그 다음에
다양한 뭐 덴탈 히스토리, 그 다음에 이제 불안증에 대한 설문,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그 다음에 구강 내도 필요하지만 구강 외에 대한 자료 조사부터 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우리 치과 쪽에서 했던 여러 가지 조사들, 뭐 교합에 관련된 거 등등등을 굉장히 많은 이제 차트들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들을 쭉 모아서 실질적으로 직접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시행만 계속 반복하는 것은 결국은 일시적인 어떤 완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게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질을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주요한 의미를 갖는 게 이거 제 아래쪽에 있는 요 차트. 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충치가 있냐 없냐, 그 충치를 치료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충치나 잇몸병, 뭐 이런 게 외상 이런 게 생긴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했는지를 여기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리스크 어세스먼트의 차트를 결국은 이걸 위해서 앞서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조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어세스먼트에서 가급적이면 빨간 라인은 점점 없어지게 만들고 초록색으로 다 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 사람이 여가지고 건강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준해서 리콜 인터벌이 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우리 치과 의사들은 무조건 6개월에 한 번씩 치과 오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는 뭐 이제 환자들도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죠. 치과에 가면 무조건 6개월에 한 번씩 오라고 그러는구나. 근데 내가 6개월 후에 한 번 가봤더니 그때 가도 또 6개월에 오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치과 의사들이 의뢰껏 하는 소리겠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방식이어서는 개선이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리콜 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리뷰할 때는 보지 않았는데 예전에 우리 그 구강보건정책연구에서 또 연구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리콜 인터벌과 관련된 거. 그때는 검진제도 개선과 관련된 거 할 때 한번 리뷰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에 의하면 이제 3개월 주기를 해가지고 저기 보면 2년 주기까지. 현재는 뭐 2년 이상까지는 공부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게 최종 검토였던 것 같고요. 근데 2년까지는 여기가 이제 파란색으로 다 초록색으로 다 바뀐 사람의 경우에 굳이 6개월마다 오게끔 하는 거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점점 바뀜에 따라서 리콜 주기도 점점 변화해서 나중에 이게 점점 이동해가지고 2년까지도 늘려주자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서 한 분은 치과 의료기관이 갖고 한 분은 환자가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서명을 해서 나눠 갖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서에 많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념적으로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서 결국은 환자가 건강 내지는 의료의 주체가 되도록 만든다. 이게 이제 앞으로의 치과 의료의 방향이고 체계여야 된다라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이제 그 구강보건정책연구회에서 했던 그 보고서 뒷부분 해가지고 보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07년도 자료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2006년도에 나왔던 그러니까 바람직한 그 치과 의료 서비스가 뭐냐? 그게 이제 뭐 영양적인 개입, 불수 이용에 대한 개입, 구강위생, 금연, 손상 여기에 대한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도를 찾아내서 환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게 앞으로의 치과 의료다 이렇게 이제 2006년도에 바꾸면서 얘기하고 선언을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영국에서 잘 치과 의사들이 신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보면 2007년도에 이런 보고서를 낸 거죠. 그러니까 2006년도에 냈던 그런 부분들에 개입을 해서 위험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20세기 있었던 많은 문헌들을 통해 가지고 리뷰를 해봤더니 그게 결국은 에비던스가 있는 거였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이렇게 바꾼 거고 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쪽 편 쪽에 보면 이제 0에서 6세, 뭐 연령별로 해가지고 0, 6세, 그다음에 7에서 12세, 그다음에 청소년들, 그다음에 성인들, 노인들 이렇게 연령별로 다 끊어가지고
주된 거는 보시면 이 부분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되게 에비던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구강건강의 주체가 돼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그 함에 있어서의 가이드가 뭐냐, 이게 오히려 핵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